김장을 이렇게 했으면 수육을 삶아야지. 오늘 저녁까지 준비해놔. 사흘 밤낮 200포기를 혼자 버무린 손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육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인내의 실이 뚝 하고 끊어진 겁니다. 그날 엎어버린 수육 하나가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부엌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장미자는 붉은 양념이 묻은 손을 들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사흘째 밤을 지새운 미자의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쌓인 배추 더미는 이제 거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마지막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배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미자는 이를 악물고 양념을 펴발랐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허리는 벌써 오래전부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자는 양념 바른 배추를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마지막 김치통의 뚜껑을 덮자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0포기였습니다. 혼자서 200포기를 담갔습니다. 미자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박철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어제도 그제도 사흘 내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미자가 배추를 씻을 때도 양념을 만들 때도 밤새 버무릴 때도 철수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했어? 시어머니 김종임의 목소리가 부엌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종임은 미자가 담근 김치통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미자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어머님. 미자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종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통 하나를 열었습니다. 붉은 김치를 집어 냄새를 맡던 종임이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래, 올해도 잘 담갔네. 역시 내 손맛이야. 종임이 김치를 도로 담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매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다음 요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종임이 부엌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장을 이렇게 했으면 수육을 삶아야지. 김장에 수육이 빠지면 되겠어?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임은 미자의 반응을 살피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삼겹살 5kg는 있어야 할 거야. 파도 한 단 사오고 오늘 저녁까지 준비해놔. 종임이 돌아서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미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붉은 양념이 묻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시집온 29살부터 지금까지 미자는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장도 명절 음식도 매일 새끼밥도 모두 미자의 몫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잘했다는 말도 드물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식탁 위에 종임이 아끼는 도자기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임은 그 찻잔으로만 차를 마셨습니다. 손님이 와도 절대 내주지 않는 찻잔이었습니다. 미자의 손이 찻잔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붉은 양념이 묻은 손가락이 찻잔을 감쌌습니다. 미자는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찻잔 속의 차가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갈색 물줄기가 하얀 식탁볼을 적셨습니다. 미자는 찻잔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세게 기울였습니다. 찻잔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종임이 거실에서 뛰어왔습니다. 철수도 놀라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임은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서서 종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자의 눈에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종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붉은 양념 자국이 얼룩덜룩한 앞치마였습니다. 미자는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앞치마가 깨진 찻잔 조각 위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미자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서서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종임이 되물었습니다. 미자는 종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미자가 돌아서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종임이 뒤따라왔습니다. 야, 장미자. 지금 네가 뭐 하는 거야? 종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미자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옷장 위에 놓인 낡은 트렁크를 끌어내렸습니다. 트렁크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옷장에서 옷가지들을 꺼내 트렁크에 담았습니다. 종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김장 겨우 했다고 집을 나간다고? 종임이 미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자는 종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종임이 비틀거렸습니다. 철수가 방 앞에 섰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한테 왜 이래? 철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자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밥은? 철수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철수는 밥을 걱정했습니다. 미자는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트렁크를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종임이 복도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 네가 나가면 누가 밥을 해? 누가 집안일을 해? 종임이 소리쳤습니다. 미자는 종임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자는 트렁크를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종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미자, 당장 돌아와. 네가 이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미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트렁크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미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을 등졌습니다. 미자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왔습니다. 미자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집이 멀어졌습니다. 미자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미자는 역 앞 여관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의 여관이었습니다. 미자는 카운터에서 방을 잡았습니다. 하룻밤이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며칠 있을 것 같습니다.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미자는 2층 끝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좁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미자는 트렁크를 방 한쪽에 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김장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수첩 뒷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장미자.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미자는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만 불렸습니다. 장미자라는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미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얼룩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미자가 떠난 집에서는 종임이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어, 미쳤다고. 종임이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임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종임은 김치통 하나를 열었습니다. 붉은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어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미자의 손맛이었습니다. 종임은 김치통을 닫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보았습니다. 종임은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양념 자국이 손에 묻었습니다. 종임은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종임은 배달 김치를 시켰습니다. 김치통이 도착했습니다. 종임은 김치를 꺼내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 종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다르었습니다. 미자가 담근 김치에 깊은 맛이 없었습니다. 종임은 김치를 뱉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김치야? 종임이 투덜거렸습니다. 철수가 김치를 집어 먹어 보았습니다. 괜찮은데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종임은 철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입맛이 둔해서 그래. 미자가 담근 김치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종임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철수는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종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자가 언제 돌아올까요? 종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여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사흘 밤낮 김장을 하느라 쌓인 피로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미자는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여관 계단을 내려오자 주인 아주머니가 로비를 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저기 모퉁이 돌면 국밥집 있어요. 거기 국밥이 맛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관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아침 햇살로 환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 동안 아침이면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미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자 자신은 언제나 마지막에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걷는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자는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허름한 간판이 달린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앉은 사장이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소머리 국밥 주세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뜨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미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자는 밥을 떠먹었습니다.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가요? 미자는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미자가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미자는 재래시장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채소가게, 생선가게, 반찬가게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배추를 파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싱싱한 배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200포기를 혼자 버무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자는 배추를 만져보았습니다. 단단하고 싱싱했습니다. 사실 거예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는 겁니다.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튀김 냄새, 과일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미자는 시장 끝까지 걸었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앞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광고를 읽었습니다. 포장 및 주방 보조 구함. 미자는 식당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뭐 찾으세요? 식당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미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력 있으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30년 넘게 집에서 요리했습니다.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해요. 여자가 식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자는 여자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식당 사장 박순애예요. 이름이 뭐예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장미자입니다.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미자에게 간단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손님 응대, 포장, 설거지, 간단한 반찬 준비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미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자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역 근처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여관보다 저렴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이 방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만 겨우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미자는 여관에서 짐을 가져와 고시원 방에 풀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살았던 넓은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미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미자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김장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배추 절이는 시간, 양념 비율, 젓갈 종류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개선한 레시피였습니다. 미자는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자가 떠난 집에서는 종임이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가 배달 음식 상자를 열었습니다. 치킨과 피자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만 먹게 생겼네. 종임이 투덜거렸습니다. 철수는 치킨을 집어먹었습니다. 치킨도 맛있잖아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종임은 피자 한 조각을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야? 기름 범벅에 짜기만 하고. 종임이 피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자가 담근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종임은 김치를 꺼냈습니다.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붉은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자마자 종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역시 미자의 손맛이었습니다. 미자는 언제 돌아오려나? 종임이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치킨만 먹었습니다. 종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 좀 해봐. 종임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자가 받았습니다. 여보, 철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집에 올 거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안 갑니다. 미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 농담하는 거지?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당장 돌아와서 어머니께 사과해. 철수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미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과는 미자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미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 네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아? 철수가 되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과 어머님이 저한테 뭘 해줬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래? 종임이 물었습니다. 안 온대요. 완전히 미쳤어요. 철수가 휴대전화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종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박순애의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순애가 미자에게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포장 업무부터 배워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미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순애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는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미자에게 포장 용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미자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미자는 주문을 받고 포장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30년 동안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며 단련된 손놀림이었습니다. 순애가 미자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정말 빠르네요. 순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웃으며 계속 포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식당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애가 미자에게 김치를 담가보라고 했습니다. 저희 식당 김치가 맛이 좀 떨어져요. 어머니가 한번 담가보세요. 순애가 재료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미자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양념을 배추에 바르고 버무렸습니다. 다음 날 순애가 미자가 담근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김치 중에 최고예요. 순애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미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런 손맛을 카운터에만 두기 아깝네요. 순애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정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레시피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수첩 뒷장에 글을 적었습니다. 나만의 김치 사업. 미자는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소량의 김치를 담가통에 담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자는 김치통을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맛 좀 보세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김치를 집어먹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샀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갔습니다.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김치를 한 점 더 집어먹었습니다.
장사하세요. 이 맛이면 대박 날 거예요. 아주머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자는 생선가게, 과일가게 상인들에게도 김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미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장을 걷다가 미자는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지역식품 박람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한 달 후였습니다. 미자는 포스터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휴대전화로 포스터를 사진 찍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미자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보았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자의 김치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박람회 준비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람회 전날 밤 미자는 고시원 방에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 양념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미자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버무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김치 담그기가 끝났습니다. 미자는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샘플용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김치통을 커다란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순애가 빌려준 접이식 탁자도 함께 챙겼습니다. 어머니, 파이팅! 순애가 식당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박람회장은 시내 전시관이었습니다. 미자가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배정받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미자는 탁자를 펼치고 김치통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쓴 팻말도 세웠습니다. 장미자의 전통 김치 미자는 김치통을 열고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았습니다. 시식용이었습니다. 박람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시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자의 부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회사 부스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예쁜 포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년 여자 한 명이 미자의 부스 앞에 섰습니다. 시식 가능한가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미자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던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여자가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파세요? 사고 싶은데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아쉬운 표정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팔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여자가 명함을 건네고 갔습니다. 미자는 명함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 상인들이 박람회장에 왔습니다. 미자가 김치를 나누어 준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자가 일어나 맞았습니다. 김치 좀 먹어볼게요. 아주머니가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도 왔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미자의 부스 앞에 모였습니다. 이 맛이 맞지? 정말 맛있어. 생선 가게 아저씨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전통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박람회에서 투자자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도연의 김치 샘플을 맛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은 괜찮은데 진정성이 부족해요. 요즘 소비자들은 스토리를 원합니다. 투자자가 명함을 도로 챙기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투자자를 보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가 소란스러운 쪽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부스 하나에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부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도연은 미자를 보았습니다. 미자는 상인들에게 김치를 더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자 앞에 섰습니다. 저도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미자가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드세요. 미자가 접시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다시 한 점을 더 집어 먹었습니다. 이거,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미자가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맛이 없나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놀라워서 그래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전통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연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미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장미자입니다. 미자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김치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월의 농축액입니다.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농축액이라니요. 처음 듣는 표현이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농축액이요? 미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쌓인 손맛이 느껴져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맛이 아닙니다.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동안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 세월이 김치에 배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일요? 미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니의 김치로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프리미엄 수제 김치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브랜드요. 미자의 이름으로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맛을 내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에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앉아서 얘기할까요? 도연이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박람회장 한쪽 카페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미자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떻게 김치를 이렇게 잘 담그시게 됐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시댁에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미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자는 200포기 김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육 요구 이야기도 했습니다. 찻잔을 엎은 일도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고단함이 곧 어머니의 김치에 스며 있는 깊이예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단함이 깊이라니요. 누군가 미자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30년의 손맛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자본입니다.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레시피를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쳐 도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레시피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장인의 기록이에요. 도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수첩을 돌려받았습니다.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레시피로 함께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도연이 다시 제안했습니다. 사업이요. 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자는 고시원 작은 방을 떠올렸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200포기 김장을 혼자 담그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미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간단한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나중에 정식 계약을 할 거지만 일단 의향서예요. 도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자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대표 장미자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미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표요. 미자가 대표라니요. 회사 지분도 어머니께 드릴 거예요. 50대 50으로 하죠.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대표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의 이름으로 만드는 브랜드니까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장미자. 서명란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도연도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 대표님.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자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났습니다. 미자는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한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대표 장미자. 미자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미자는 계약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도연이 보낸 주소를 보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공방이 있는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였습니다. 미자는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1층에 미자 김치 공방이라고 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자는 공방 문을 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 대표님. 도연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그냥 미자라고 부르세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장 대표님은 이 회사의 얼굴이에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미자를 공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작업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대형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싱크대도 새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김치를 담그시면 됩니다. 도연이 작업대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미자는 공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좁은 부엌에서만 일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자는 작업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장 대표님의 손맛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한 거니까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자와 도연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미자는 배추를 씻었습니다. 장 대표님, 배추 절이는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리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배추 상태를 봐야 해요. 미자가 배추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대략이라도요. 도연이 노트북에 손을 얹었습니다. 6시간에서 8시간쯤이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소금 양은요?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미자는 소금통을 들었습니다. 손으로 소금을 집었습니다. 이 정도요. 미자가 손에 든 소금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은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미자가 손에 든 소금을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250g이네요. 도연이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미자의 손맛을 숫자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기록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미자는 도연이 만든 표를 보았습니다. 배추 무게, 소금 양, 절이는 시간, 양념 비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해도 같은 맛을 낼 수 있어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제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장 대표님의 손맛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기준일 뿐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미자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회사 지분 50%가 장 대표님 거예요. 도연이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미자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정말로 5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장 대표님 없이는 이 사업이 불가능하니까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주 후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자는 김치를 예쁜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도연이 디자인한 라벨을 붙였습니다. 라벨에는 미자 김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의 사진도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쁘네요. 미자가 병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이제 온라인 펀딩을 시작할 거예요. 도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펀딩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펀딩이요? 미자가 되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주문하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돈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보내주고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며칠 동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미자가 김치 담그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미자가 인터뷰하는 장면도 찍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김치를 담그셨어요? 도연이 카메라 뒤에서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였어요. 해야 하니까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제 유일한 것이더라고요. 미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미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김치에 제 삶이 담겼어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김치를 담갔어요. 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도연은 미자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자가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은 영상이에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펀딩 사이트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60년을 살아온 장인의 손맛, 미자, 김치였습니다. 펀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주문이 10개 들어왔습니다. 이틀째는 30개였습니다. 사흘째는 100개가 넘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주문 현황을 미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벌써 500개가 넘었어요. 도연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미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네, 댓글도 엄청 많아요. 도연이 노트북을 돌려 미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며느리예요. 응원합니다. 60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멋지세요. 꼭 성공하세요. 미자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펀딩이 마감되었습니다. 주문은 2,000개가 넘었습니다. 도연은 미자에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자는 숫자를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다 제 돈인가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장 대표님 몫이에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고시원 이제 그만 나오세요. 제대로 된 집 구하셔야죠.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미자는 공방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미자는 고시원에서 짐을 싸서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원룸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자는 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이곳이 미자의 집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자와 도연은 주문받은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공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절이고 버무렸습니다. 예전처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미자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운전면허 갱신 안내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대표님 면허증 기간이 다 됐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오래전에 딴 면허증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에 땄지만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갱신하세요. 이제 차도 필요하실 거예요. 도연이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는 면허증을 갱신했습니다. 도연은 미자를 중고차 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작고 깨끗한 차 한 대를 골랐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미자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도연이 조수석에서 말했습니다. 미자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였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로로 나왔습니다. 미자는 핸들을 꼭 쥐고 앞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차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도연과 미자는 회의를 했습니다. 공방 2층 작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 배송은 모두 끝났어요. 도연이 보고했습니다. 김치 맛은 괜찮았나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후기가 엄청 좋아요. 다들 맛있다고 하세요. 도연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미자는 후기를 읽었습니다. 이런 김치 처음 먹어봐요. 어머니 손맛 그대로네요.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미자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다음 달에 정식 브랜드 런칭 행사를 하려고 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행사요? 미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언론도 부르고 사람들도 초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거예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미자는 긴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장 대표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도연이 격려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자가 떠난 집에서는 종임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배달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자, 그 여자 아직도 연락 없어? 종임이 물었습니다. 네. 전화도 안 받아요. 철수가 치킨을 뜯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없는 것. 나이 먹고 무슨 짓을 해. 종임이 혀를 찼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자가 담근 김치가 이제 거의 바닥났습니다. 종임은 마지막 남은 김치를 꺼냈습니다. 접시에 담아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역시 맛있었습니다. 종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자는 원룸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펀딩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댓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5,070 여성들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저도 용기 내보려고요. 어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미자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힘내요. 응원합니다. 미자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미자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자의 이야기는 미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런칭 행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미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행사에 입고 갈 옷을 골랐습니다. 런칭 행사 전날 밤 미자는 원룸에서 옷을 다렸습니다. 도연이 함께 고른 진한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미자는 옷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렸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당당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미자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행사장은 시내 중심가 호텔이었습니다. 미자가 도착하자 도연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 대표님 멋지세요. 도연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미자를 행사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홀에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무대가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 큰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도연이 미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홀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이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미자 김치가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펀딩 성공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자 김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장미자 대표님입니다. 도연이 손으로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미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자입니다. 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30년 동안 김치를 담갔습니다. 미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끝이 없는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치를 담그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것이더라고요. 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화면에 미자가 김치 담그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 손맛은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더 단단하게 익어갔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김치를 만들 수 있게 해준 박도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크가 미자 앞에 여러 개 놓였습니다. 60세에 창업하신 계기가 뭔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인생의 수육은 딱 한 번 엎어봤지만 이제 제 사업의 밥상은 매일 정성껏 차릴 것입니다. 미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녁 시간 종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60세에 창업해서 성공한 여성이 화제입니다. 화면에 미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무대에 선 미자였습니다. 종임은 입을 벌렸습니다. 저게 미자야? 종임이 중얼거렸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종임이 소리쳤습니다. 철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종임은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철수도 화면을 보았습니다. 미자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맛이 이렇게 인정받을 줄 몰랐습니다.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미자야? 철수가 멍하니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미자 김치 제품이 나왔습니다. 장미자 대표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종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와 도연은 새 사무실을 보러 갔습니다. 공방 근처 건물 3층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여기로 할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미자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빈 공간이었지만 곧 채워질 것입니다. 한 달 후 사무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놓였습니다. 회의실도 만들어졌습니다. 한쪽 벽에는 미자 김치 제품 사진이 걸렸습니다. 미자는 사무실 한쪽 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액자 하나를 걸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200포기 김장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수육 요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액자를 보았습니다. 왜 이걸 걸어두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방도 확장되었습니다. 최신식 김치 제조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대형 냉장고도 추가되었습니다. 직원도 3명 뽑았습니다. 미자는 직원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씻어야 합니다. 미자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양념은 손으로 느껴야 합니다. 미자가 양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따라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미자는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자신의 차를 몰고 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주문 문의가 수십 개였습니다. 미자는 하나씩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자와 도현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도현이 주문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저번 달보다 2배 늘었습니다. 도현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쳤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든 성과예요.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시간 미자는 직원들을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넓은 식당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수육이었습니다. 두툼한 수육이 접시에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삽니다. 많이 드세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수육을 집어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한 직원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미자는 수육을 보았습니다. 몇 달 전 시어머니가 요구했던 수육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엎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원들과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수육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대표님, 혹시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담그셨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담갔어요. 어릴 때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미자는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어머니가 배추를 버무리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미자야, 너도 해볼래?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린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배웠구나 싶어요.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자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습니다. 기사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60세 며느리의 반란, 김치로 성공하다, K-푸드 혁신, 장미자 대표의 도전 전통 김치의 새로운 바람. 미자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로 나온 것이 신기했습니다. 미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백화점 바이어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자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도영과 함께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바이어가 미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장 대표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이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자는 바이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자는 미자 김치를 설명했습니다. 바이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달부터 입점하시죠. 바이어가 말했습니다. 미자와 도연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자는 공방으로 갔습니다.
직원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작업대 옆에 섰습니다.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양념을 발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미자는 더 이상 허리를 숙여 남을 위한 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사업을 위해 김치를 담갔습니다. 미자는 김치를 통에 담았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작업대를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미자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런칭 행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 대표님, 큰일 났어요. 도연이 노트북을 미자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이 떠 있었습니다. 정성푸드 전통 김치라는 상품이 보였습니다. 포장이 미자 김치와 비슷했습니다. 가격은 미자 김치의 절반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자가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성푸드가 우리 김치를 모방한 제품을 냈어요. 가격도 훨씬 싸게.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자는 상품 설명을 읽었습니다. 장인의 손맛을 그대로, 전통 방식 그대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 김치 광고 문구와 거의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봤는데 쉽지 않대요. 레시피 자체를 보호받기 어렵고 광고 문구도 미묘하게 바꿔놨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만들어온 손맛이었습니다. 대기업이 돈으로 그것을 흉내낸다니요. 다음 날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매일 판매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프가 하루하루 내려갔습니다. 이번 주 주문이 지난주보다 30% 줄었어요. 도연이 회의실에서 보고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자는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는 마트에 갔습니다. 김치 코너 앞에 섰습니다. 정성푸드 김치가 진열대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자 김치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정성푸드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더 싸네. 손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자 김치를 보지도 않고 카트에 담았습니다.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미자는 도연을 불렀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정말 없나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린대요. 최소 6개월은. 도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6개월이면 우리는 망하겠네요.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주문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미자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그만두려고 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회사가 힘들어 보여서요. 앞으로가 걱정돼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나갔습니다. 미자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원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종임과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님, 여보. 미자가 놀라 말했습니다. 우리 좀 들어가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종임과 철수가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종임은 좁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어? 종임이 물었습니다. 네. 미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앉으세요. 미자가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종임이 앉았습니다. 철수는 서 있었습니다. 뉴스 봤다. 네가 김치 사업한다고. 종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잘 됐더라. 그런데 요즘은 안 좋다며? 종임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러던데. 대기업이 너 따라한다고. 종임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미자가 인정했습니다. 종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종임이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종임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자가 되물었습니다. 너는 돈 벌 만큼 벌었잖아. 사업도 힘들다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집으로 돌아와. 종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 벌 만큼 벌었다니요.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네가 없으니 걱정이야. 종임이 덧붙였습니다.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종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를 여전히 김장 도구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사업 망하면 어떡하려고?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제 일입니다. 미자가 철수를 보았습니다. 내 일이 아니야. 가족 일이지. 네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뛰쳐나오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만 생각한다고요. 30년 동안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대로 쓰러지시면 네가 불효하는 거다. 철수가 종임을 가리켰습니다. 종임은 힘없이 기침했습니다. 연기 같았습니다. 불효요? 미자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집을 나가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미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거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종임이 철수를 말렸습니다. 철수야, 목소리 낮춰. 종임이 말했습니다. 종임은 미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자야. 종임이 처음으로 미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뛰쳐나왔으니 자식들도 너를 욕한다더라. 종임이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식들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전화했어. 엄마가 할머니 버려두고 나가서 창피하다고. 종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마저요. 나가주세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종임이 되물었습니다. 나가달라고요. 제발. 미자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종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 잘해봐.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종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철수와 종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사무실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미자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미자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 할머니한테 전화했니?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요? 아니요. 왜요?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미자는 안도했습니다. 종임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미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미자가 거짓말했습니다. 엄마 사업 잘 되고 있어요? 뉴스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미자가 겨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자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자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도연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 대표님,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못 나와서. 미자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미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장 대표님은 당연한 권리를 찾으신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이대로 망하는 건가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는 도연을 보았습니다. 정성푸드보다 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서사를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서사요? 미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장 대표님의 진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거예요. 대기업은 흉내 낼 수 없는 것으로.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이요. 장 대표님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니요.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자는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 오빠한테 들었어요.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들었는데? 미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사업 힘드니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며요? 딸이 말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미자가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는 엄마 응원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미자가 겨우 말했습니다. 오빠도 똑같이 생각해요. 엄마 김치 사업 대박 나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딸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알았어. 사랑한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자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미자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종임의 거짓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도연을 만났습니다.
사무실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생방송 하겠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을 예약했습니다. 홍보 문구도 만들었습니다. 장미자 대표가 직접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 일주일 후 생방송 날이 되었습니다. 공방 한쪽에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조명도 켜졌습니다. 미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많이요. 미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장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연이 격려했습니다. 미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도연이 카메라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자입니다. 미자가 카메라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화면 옆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떴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야기요. 미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댓글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기다렸어요. 듣고 싶어요. 미자는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집 온 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김장을 담그던 날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심한 말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도 털어놨습니다. 200포기를 혼자 담갔습니다. 사흘 밤낮을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붓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수육을 삶으라고 하셨습니다. 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청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미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울컥하네요. 공감돼요. 시어머니가 아끼던 찻잔을 엎어버렸습니다. 미자가 고백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감정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시청자 수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고시원에서 살면서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때 제 김치 맛을 처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담근 김치였지만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댓글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대단하세요. 눈물 나요. 힘내세요. 박도연 대표님을 만나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미자가 도연을 보았습니다. 도연이 카메라 뒤에서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요즘 힘듭니다. 대기업이 제 김치를 따라했거든요. 미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본으로는 못 이깁니다. 저는 작은 회사니까요. 미자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대기업은 제 30년 세월을 따라할 수 없어요.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청자 수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제 김치에는 고단했던 날들이 배어 있습니다. 눈물도 섞여 있고요. 그게 제 김치의 깊이예요. 미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심도 그렇고 시간도 그래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맞아요. 정성푸드 절대 안 사요. 미자, 김치 주문할게요. 어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사업이 힘드니까 집으로 돌아오래요. 김장철이 다가온대요. 미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갑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삽니다. 미자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이 떨렸습니다. 시청자 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60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미자가 카메라에 대고 말했습니다. 고단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게 제 자산이 됐습니다. 미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미자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 있었습니다. 장 대표님, 대박 났어요. 도연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주문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미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벌써 200개가 넘었어요. 도연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미자의 생방송은 뉴스에 나왔습니다. 60세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 공감의 물결 대기업 모방에 맞선 장인의 진정성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성푸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투 상품을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정성푸드를 비난했습니다. 장인을 괴롭히는 대기업 진정성 없는 모방 정성푸드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이 미자에게 알렸습니다. 이겼어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네, 정성푸드가 상품 철수했대요. 도연이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자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시각 종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생방송 재방송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자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집으로 돌아오래요. 김장철이 다가온대요.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갑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삽니다. 미자가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종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철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니야? 철수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종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미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종임도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한 달 후 미자는 종임과 철수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종임과 철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미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미자가 인사했습니다. 종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종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는 놀랐습니다. 종임이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종임이 계속 말했습니다. 방송 봤어. 내가 잘못했다. 종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미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임이 봉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종임이 미자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김장은 각자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안 합니다.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종임이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미자가 일어섰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는 도연과 함께 작은 공장을 찾았습니다. 기념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미자는 찻잔 모양 기념품 샘플을 보았습니다. 작고 예쁜 도자기였습니다. 이거로 할게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새길까요? 공장 주인이 물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공장 주인이 글씨를 새겼습니다. 미자는 완성된 기념품을 손에 들었습니다. 찻잔을 엎어버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자는 직원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예요. 미자가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이 기념품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도연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미자는 도연을 보았습니다. 박 대표님. 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삶이 30년 만에 다시 시작됐어요. 미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장 대표님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미자가 말했습니다. 도연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장철이었습니다. 미자는 아침 일찍 차를 몰고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공방이 아니었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미자 시니어 여성창업지원센터. 미자는 차에서 내려 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이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앞쪽에 작은 무대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장 대표님 오셨어요? 도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준비는 다 됐나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1시간 후면 시작이에요. 도연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1년 전 이곳은 작은 김치 공방이었습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꿈을 시작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여성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왔습니다. 미자는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1년이 지났는데도 익숙하지 않네요. 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도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연이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미자 시니어 여성창업지원센터 개관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이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센터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장미자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연이 손으로 무대 옆을 가리켰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객석을 보았습니다. 모두 미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자입니다. 미자가 인사했습니다. 1년 전 저는 김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60세였습니다. 미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미자가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이 센터를 엽니다. 저처럼 늦게 시작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미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당신의 고단함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게 제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시작이었습니다. 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미자가 양팔을 벌렸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자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60대 여자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며느리로 30년 살았어요. 대표님 보고 용기가 났어요.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미자가 여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에서 종임과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오셨어요? 미자가 인사했습니다. 응. 구경하러 왔다. 종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임은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잘 꾸몄네. 종임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대단하더라. 종임이 미자를 보았습니다. 미자는 놀랐습니다. 종임이 미자를 칭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종임과 철수는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종임의 어깨가 전보다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저녁 시간 미자는 직원들과 함께 공방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는 날이었습니다. 소통 김장 행사였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미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미자는 배추를 들었습니다. 양념을 펴발랐습니다. 직원들도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발라야 해요. 미자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공방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년 전 미자가 혼자 200포기를 담그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2시간 후 김장이 끝났습니다. 미자는 김치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먹을 시간입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쳤습니다. 미자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큰 냄비에서 수육이 익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미자는 수육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막걸리도 준비했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미자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직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도 함께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건배합시다. 미자가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자는 수육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1년 전 엎어버렸던 수육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육은 달랐습니다. 성취의 맛이었습니다. 나눔의 맛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세요. 한 직원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자는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찻잔 모양 기념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기념품을 손에 들었습니다. 찻잔을 엎어버렸던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분노가 기억났습니다.
그날의 두려움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미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마워요. 미자가 기념품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공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김장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수첩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장미자. 세 글자를 천천히 썼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결혼하면서 잃어버렸던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장미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미자는 별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별은 계속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센터 교육 신청이 수십 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자는 하나씩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 대표님, 커피 드세요. 도연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미자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도연은 미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1년 전 박람회장에서 처음 만났죠. 도연이 회상했습니다. 그러게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장 대표님 김치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저도 박 대표님 말에 놀랐어요. 세월의 농축액이라니. 미자가 따라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잖아요. 지금 봐도요. 도연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도연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미자도 잔을 들었습니다. 2잔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점심시간 미자는 센터로 갔습니다. 첫 교육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10명의 여성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50대에서 70대였습니다. 미자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자입니다. 미자가 인사했습니다. 여성들이 박수쳤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여성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김장철이 한창이었습니다. 미자는 공방에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미자도 함께 일했습니다. 배추를 버무리고 통에 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퇴근 시간 미자는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원룸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미자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딸.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오빠도 같이요. 딸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지. 미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김치 먹고 싶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담가줄게. 미자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자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사무실 벽을 보았습니다. 200폭이 김장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수용 요구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미자는 사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자는 공방으로 갔습니다.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양념을 발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미자는 자신의 의지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미자는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61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미자는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장미자라고 적힌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미자는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의 서사. 미자는 펜을 놓았습니다. 수첩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미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미자는 눈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미자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미자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장미자는 61세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200포기 김장을 혼자 담그며 흘렸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단함이 지금의 깊은 손맛을 만들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미자 같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만 살아온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60세든 70세든 당신이 시작하고 싶다면 그때가 바로 적기입니다. 미자가 찻잔을 엎어버린 그날처럼 용기 내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단했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바로 당신만의 가치이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